옛날 옛적 대전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에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용의 연못이라 불리는 고즈넉한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못 주변에서는 사시사철 푸르름이 가득했고 물속에는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며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못에는 신비한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못 깊은 곳에 거대한 용이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월 보름이 되는 날 용이 연못 위로 떠올라 달빛을 받으며 고운 비단결처럼 빛나는 물결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몰래 찾아온 용은 마을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으며 용의 축복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설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기계로 물고기를 잡고 연못 주변에 농지와 도로가 생겨나며 사람들은 바빠졌습니다. 연못의 조용한 속삭임은 한낮의 시끄러운 소음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싱그럽던 식물들은 하나둘 시들어가고 연못도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휩싸였고 연못에 의지하던 생명들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그동안 잊혀진 전설을 다시 떠올렸고 용에게 도움을 간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연못가에 모여 옛날처럼 기도하며 정성과 사랑으로 용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쳤습니다. 밤이 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 뇌성과 함께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은 연못 위로 떠오르는 아름다운 용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은 하늘을 유영하며 화려한 빛을 발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용과 함께 다시금 밝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용이 연못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다시금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언제나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대전의 신비로운 용의 연못 이야기는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오늘날 대전 지역의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창한 산림과 맑은 물길로 유명한 한국의 가평이라는 지역이 있었다. 가평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마법의 연못이 숨겨져 있었다. 신비의 샘이라 불리던 그 연못은 그곳의 주민들에게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다. 연못의 물을 마신 자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왔다. 하지만 그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패기를 가진 모험가들만이 그 연못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산을 올라갔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나이들은 어릴 적부터 그 연못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꿈꾸었다. 주인공은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이었다. 그의 이름은 정수였다. 정수는 자신이 자라는 동안 여러 번 할아버지에게 전설을 들으며 자랐다. 할아버지는 마법의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었고 정수에게 그 연못을 찾는 것은 그저 어릴 적 꿈이 아니었다. 그는 반드시 그 신비의 샘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정수는 작은 배낭에 약간의 음식과 물을 준비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을 떠나 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심각한 날씨, 험난한 지형, 그리고 길을 잃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정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별을 보며 길을 찾고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넓은 강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는 강 저편에서 반짝이는 신비로운 빛을 보았다. 그것이 마법의 연못임을 직감한 정수는 강을 건너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의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젊은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마법의 연못이라니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마. 그 노인은 신비스러운 외모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정수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인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자 정수에게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눈부신 물결이 춤을 추는 청록색의 연못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정수는 연못가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지며 정수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점차 확고해졌다.
정수의 소원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마법의 연못의 존재를 알리고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연못의 물이 폭포처럼 번져나와 마을을 향해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연못에서 흘러나온 물은 가평마을의 모든 우물로 이어졌다. 이후로 가평마을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은 정수 덕분에 그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각자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마법의 연못은 이제 마을의 전설이자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정수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단순한 나이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는 가평 주민들에게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가평 마을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며 새로운 모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경북 영천 지역에는 깊은 산과 맑은 천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바로 천년에 한 번 깨어나는 신비로운 용의 전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전설을 믿어왔다. 용은 마을을 지켜주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으나 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은 맑고 깊은 영천의 호수에서 천년에 한 번씩 깨어나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하늘은 유독 맑고 투명했다. 한 소년, 이름은 소민, 은달은 아이들과 다르게 자연을 매우 사랑했고 틈만 나면 산과 들로 뛰어다니기 일쑤였다. 그날도 소민은 혼자서 호수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나섰다. 호수에 도착한 소민은 수면에 비치는 밝은 햇살을 바라보다가 물속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금빛 비늘이었다. 소민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호수 아래에서 커다란 용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용은 소민에게 말을 걸었다. 너의 순수한 마음이 나를 깨웠구나. 나는 이곳을 지키는 영천의 수호용이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들어주겠노라. 소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용은 소민의 소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호수로 다시 몸을 감쌌다. 너의 순수함이 이 마을을 지킬 것이다. 용이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곧이어 하늘에서는 무지개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 영천 마을은 더욱 번영했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소민은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용의 전설은 더욱더 신비롭게 전해졌다. 겨우 몇몇만이 그 이야기를 믿었지만 소민의 결단력과 순수함은 모두에게 깊이 남았다. 이렇게 영천의 신비로운 용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또 아득한 미래, 다른 순수한 마음의 사람이 나타나 용을 다시 만나는 날이 오리라 믿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산들 사이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 문경에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달빛 연못이라 불렸으며 그곳에서 반짝이는 물결은 실제로 달빛에 의해 한층 더 빛나곤 했다. 연못에 얽힌 전설은 이렇다. 달빛이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밤 연못의 물속에서 5마리의 백조가 나타나 춤을 춘다는 것이다. 이 백조들은 사실 인간이었는데 오래전 마법사에 의해 저주를 받아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문경에는 용기 있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이었다. 준은 땅을 일구고 아버지를 도우며 살면서도 언제나 달빛 연못의 비밀에 대해 흠모했다. 어느 날 준은 달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에 연못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연못가에 서서 기다렸다. 갑자기 물결이 일렁이며 연못 속에서 5마리의 아름다운 백조가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준은 그 광경에 넋을 잃었지만 사실 이 백조들이 마법에 걸린 인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마음먹고 앞으로 나아갔다. 백조들 중 첫 번째가 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용감한 소년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달빛이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찾아야만 이 저주가 풀립니다. 준은 마음속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문경의 산속에서 자라는 전설 속에 마법꽃이 떠올랐다. 그 꽃은 별빛꽃이라 불리며 달빛과 함께 있을 때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전설이 있었다. 준은 그 꽃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준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마법꽃을 찾아 헤맸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산을 넘어다니며
때로는 서늘한 바람과 싸우고 야생의 짐승도 피해 다녔다. 마침내 주는 한 외딴 절벽 아래에서 꽃을 발견했다. 그 꽃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꽃을 조심스럽게 채집한 후 주는 서둘러 연못으로 돌아왔다. 백조들 앞에 그 꽃을 놓자 꽃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백조들은 그 빛에 두루 감싸였다. 그 순간 백조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5명의 형형색색의 미려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모두 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백조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 용기와 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이 가진 순수한 마음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문경의 사람들은 달빛 연못의 전설을 더 깊이 믿게 되었다. 주는 그의 모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를 발견했고 그 뒤로 문경에서는 해마다 달빛 축제가 열려 주민들이 밤새 축제를 즐겼다. 달빛 연못과 용감한 소년의 이야기는 문경 지역 사람들 사이에 영원히 기억될 이야기로 남았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외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세와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영월이라는 고장이 있었다. 이곳은 밤하늘에 별빛이 땅 위에 닿을듯이 빛나며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마을이었다. 영월 주변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은 은하수의 요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은하수가 가장 밝게 빛나는 여름밤 산 깊숙한 곳에서 은하수의 요정이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마을에 살던 한 젊은 나무꾼 윤성은 항상 은하수 요정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홀로 지내며 배고픔과 싸웠다. 그러나 윤성은 착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소원은 단 하나였다.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것. 은하수가 유난히 밝게 빛나던 어느 여름밤 윤성은 결심했다. 그는 은하수 요정을 만나기 위해 산을 올랐다. 밤하늘은 은하수로 뒤덮여 있었고 산속에서는 여름의 매미 소리와 함께 희미한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윤성은 그 소리를 따라가며 길을 찾았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신비롭게 춤추는 듯한 은하수 요정을 만났다. 그녀는 빛으로 이루어진 듯한 눈부신 모습이었다. 요정은 반가운 목소리로 윤성을 맞이하며 그의 소원을 물었다. 윤성은 요정에게 부모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다고 말했다. 요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윤성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 요정은 손을 뻗어 은하수의 별빛을 모아 윤성의 눈앞에 환상을 펼쳤다. 환상 속에서 윤성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고 잠시 동안이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윤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인사를 건넸다.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윤성을 위로했고 은하수 아래에서 빛을 모아 윤성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었다. 그 후로 윤성은 행복한 얼굴로 예전보다도 성실히 마을을 위해 일하며 살았다. 영월의 사람들은 여전히 은하수 요정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영월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순 없어도 은하수 아래에서 희망을 뿜는 그 순간들 속에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월에서 은하수가 빛나는 여름밤에는 누군가 은하수 요정을 찾아 산을 오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 은하수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빛나고 있다.